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의 조건이 나옵니다. 여기선 네 가지를 제시하거든요. 일단 타이틀 먼저 기억. 질 높은 정주 환경. 정주라고 하는 것은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지리에서는 많이 써요. 일정한 거주. 이걸 줄여서 정주라고 부릅니다. 일정한 거주. 그러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거의 환경이 불안정하면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죠?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가서 최고급 호텔에 묵어요. 그래도 최고급 호텔에서 1년 내내 지낼 수는 없어요. 어느 순간 불편해집니다. 분명해요, 분명히. 고급 호텔에 있다가 나중에 집에 오잖아요. 그럼 집이 훨씬 더 편한 이유가 뭘까요? 집은 항상 내 생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뭐 1년마다 집을 옮겨 다녀야 되고 뭐 한 달마다 집을 옮겨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행복한 것에 대해서 크게 좀 휘둘릴 거예요. 그러니까 정주 환경이 안정되어 있어야 되고 그 질을 따졌을 때 상당히 좀 질 높은 정주 환경이 필요하겠다. 왜냐,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지와 다양한 주거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넓게 보자면 깨끗한 물, 대기, 토양 등의 자연환경과 그리고 뭐 치안 서비스, 보건, 위생시설, 깨끗한 집에서 그리고 안전한 집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교육문화시설 등의 사회적 환경, 교통도 좋아야 되고 주변에 또 각종 좀 시설도 괜찮아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러네요. 학교도 가까워야 되고 뭐 이런 등등을 다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집을 구한다. 어떤 집에 살고 싶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게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어떤 곳에 살고 싶습니까? 해서 나와 있죠. 어디에 살 것인가? 왼쪽 자료는 조선 후기의 실학자 이중환이 쓴 택리지. 택리지에 보면 가거지라고 해서 살기 좋은 그 지역의 조건들을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꼽거든요. 지리, 생리, 인심, 그리고 산수. 그리고 명당짜리여야 되고, 이 명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좀 결정되는 거냐면 그 지역에서 농산물이라고 한다면 농산물이 제대로 수확이 되면서 먹고 살기에도 충분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인심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산수라고 하면 우리가 산수를 즐긴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좀 휴식도 취하고 와, 저 볼만한 것들도 가까워야 됩니다. 이 네 가지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게 택리지인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건 잘 보세요. 내가 사는 곳은 비가 오면 강물이 넘치고 집이 물에 잠긴다. 이런 곳에 살면 행복하겠습니까? 4살짜리 아이는 기관지염과 말라리아에 걸렸고 이제는 티푸스까지 걸렸다. 의사는 아이에게 끓인 물을 먹이고 물이 고여있는 곳에 가지 못하게 하라고 했다. 잘 보살피지 않으면 아이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정주 환경이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죠. 다음 내용. 두 번째 조건은 경제적인 안정입니다. 그러네요. 질 높은 정주 환경만 보장된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소득, 뭐 또는 직업, 그래서 고용의 안정,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보장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로 봤을 땐 경제적인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빈부격차를 좀 줄이는 것도 행복의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국가는 어떤 걸 마련하고 있냐면 실업급여, 사회보험 등의 이걸 전체로 사회복지제도라고 부릅니다. 복지라는 말 자체가 이미 이게 행복이라는 뜻이거든요. 복지를 한자로 얘기하면 복자의 복지자예요. 복자의 복지자니까 이건 그냥 행복이란 뜻이죠. 그런데 행복함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만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우린 고민을 좀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일을 열심히 하다가 해고당했습니다. 그럼 일정 기간 동안은 실업급여를 국가에서 좀 보장해 줌으로써 인간답도록 살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고, 사회보험, 대표적으로 건강보험 이런 거 있잖아요. 아프거나 뭐 다쳐서 병원에 갔을 때 목돈이 필요한데 그걸 미리 차근차근 마련을 해서 보험료 형식으로 마련해서 나중에 병원 갔을 때 도움받도록 만드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경제적인 안정으로 꼽습니다. 이스털린의 역설. 자, 이것도 시험 문제 낼만 합니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이스털린이라는 학자가 이런 걸 관찰했어요. 소득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다. 그런데 소득이 는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은 아니더라. 그래요. 어느 정도 소득이 보장돼야만 행복해지는 구간이라는 게 있는데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나서는 소득이 증가해도 오히려 행복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구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불러요.
그 이스털린의 역설에 대해서 반론하고 있죠. 스티븐슨과 울퍼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그게 아니고 그냥 소득이 많으면 행복한 거야. 다시 한번. 이스털린은 일정한 소득 이상이면 소득이 높아져봤자 행복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던데 이게 이스털린의 역설, 거기에 대한 반론 아니더라. 그냥 부유한 국가의 국민일수록 더 행복해지던데 이게 반론이죠. 그래서 이런 문장들이 나오면 그냥 한번 쭉 읽어주시고 답을 도출하시면 됩니다. 왜? 사람들의 주장이니까.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도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안 그러면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않으면 인권도 보장되지 않고 자유롭지도 못하고 평등하지도 못한 삶을 살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법치주의,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려야 되고 의회제도, 그럼요.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특히나 선거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교체가 되면서 끊임없이 국민들의 행복에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걸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니까 권력을 나눠준다. 입법권과 행정권과 사법권을 각각 기관마다 나눠주죠. 언론의 자유도 보장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만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될 거니까. 뿐만 아니고 국민 혹은 사회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정치 과정에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투표권, 선거권도 행사해야 되고 끊임없이 국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인권이 존중되고 각자가 원하는 삶이 보장이 되겠죠.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들의 행복지수, 자 신기합니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부터 쭉 나라들이 나와 있어요. 민주주의 지수의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상위권 8개 나라들을 쭉 보니까 행복지수 순위에도 상위권이죠. 몇 개 국가를 조사한 거냐면 민주주의 지수는 167개 국가를 조사했습니다. 행복지수는 157개 국가. 아니 150개 넘는 나라를 조사해서 가만 보니까 민주주의 지수 순위, 그리고 이 순위랑 밑에 있는 순위가 똑같진 않지만 어쨌거나 민주주의 순위가 높은 나라가 행복지수도 높더라. 이런 결론을 짓고 있죠. 마지막이 도덕적 실천입니다. 자,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질 높은 정주환경,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 민주주의의 실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착한 삶을 살 것인가, 이것도 아주 중요한 행복의 요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헬퍼스 하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헬퍼스 하이. 남을 도왔는데 오히려 내가 더 큰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 기부를 했는데 기부 받은 사람보다 기부한 사람이 더 기분이 좋아지는 경우, 어려운 사람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도덕적 실천은 자신의 자존감과 행복감을 높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야, 나 혼자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데 나도 기여한다는 그 느낌으로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도 참 중요한 행복이 되겠구나.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함께 추구할 때 사회적인 신뢰가 형성되고 공동체 행복이 실현되더라. 그 얘기가 바로 나오죠. 헬퍼스 하이. 읽어보시고요. 도덕적 실천은 어려운 사람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의 행복 실현에도 도움이 된다. 남을 돕는 사람은 자신을 타인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식하면서 그만큼 자존감, 자아 존중감이 높고 행복감을 가지게 되더라. 여기까지가 이번 강의의 중요한 맥락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말씀드리면 행복의 의미와 기준, 객관적 기준, 주관적 기준, 행복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동서양의 행복론, 유불도와 더불어서 고대 그리스, 헬레니즘, 중세 기독교 시대, 그리고 근대까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엔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 4가지가 나옵니다. 질 높은 정주환경,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의 실현, 마지막 도덕적 실천까지. 배울만 하네요. 배울만 한 정도가 아니라 다뤄야 될 게 상당히 많다는 것. 이스털린의 역설과 그에 대한 반론까지 정리를 하시고 여기 나와 있는 표현까지 딱 기억하시면 이번 내용 완벽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주제에서 또 웃는 얼굴로 뵙지요. 최적이었습니다.